김어준 총수가 이번 주에도 4억을 또 태웠답니다. 이번엔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경기도와 인천 판세가 떴습니다. 경인 지역은 워낙에 그동안 민주당세가 강하기도 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이 예상됐던 지역이니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세부 지표입니다. 먼저 경기도를 보자면 대체적으로 저번 총선 결과보다 더 벌어진 것은 물론 심지어 저번 총선에서 패배했던 용인시 갑마저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용인갑은 윤두창이가 중매를 서줬다는 용핵관 이원모가 나오는 지역구인데 마침 어제 민주당에선 경찰 출신 이상식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며 검경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원모가 해당 지역에 먼지만큼의 연고도 없다는 것과 윤두창 프리미엄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경기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제 예상의 본선 결과는 이번 여론조사와 대동소이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다른 지역구 하나하나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작은 윤두창, 용핵관 이원모만큼은 반드시 꺾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패배했던 평택시 을에서도 오차범위에 거의 근접하게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세가 강한 이천마저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다만 아무리 돈을 때려박은 여론조사 꽃이라도 여론조사는 수치보다 추세를 봐야 하는 것이기에 이천 지역구에 대해선 이번 총선 경인 지역을 싹쓸이하냐 아니면 싹쓸이에 살짝 못 미치냐를 가르는 기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곽의 접경 지역구 3개는 그렇다 쳐도 경기도의 강남, 성남시 판세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히려 여론조사상으로는 저번 총선 결과와 반대로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으론 성남 중 한 곳은 반드시 따왔으면 하는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뛰어 이광주 후보가 안철수를, 현역 김병욱 의원이 용핵관 김은혜를 꼭 박살내길 바랍니다. 다음으론 인천 판세입니다. 예상대로 인천 역시 싹쓸이인데 매우 고무적인 부분은 저번 총선 아깝게 패배했던 동구 미추홀구 을에서마저 민주당이 소폭 앞섰으며 중구 강화 옹진마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특히 인천의 다이미오 윤상현을 집에 보내냐 안 보내냐가 인천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 보는데 이 부분도 남형희 후보가 정말 몸을 갈아서 아무한테나 친한 척하는 윤상현을 강제 은퇴 좀 시켰으면 합니다. 다만 인천 역시 홍영표 등 제3당 또는 무소속으로 나와 3자 구도가 될 지역구도 있어서 아직은 민주당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색칠해놓은 지도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이지만 세부 수치를 보면 더 파괴적인 것이 이번 여론조사 꽃의 경인 지역 판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작을 가상대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역시 나경원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수치인데 류삼영 후보도 열심히 해야 하고 당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나경원은 저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나름 탄압받은 전력이 있어 정권 심판론을 온몸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구도에만 기대면 필패할 것이고 더더욱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경인 지역에서 강세인 줄은 알았지만 지지세가 이 정도로 더 강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이번 파괴적인 여론조사 꽃에 대해선 절대로 인용보도를 하지 않겠죠. 정말 최근 고작 180개 정도의 샘플로 서울 민심이 국민의힘에 넘어갔네 어쩌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이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갖췄으면 민주당이 더 압도적인 지지세가 나왔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론조사 꽃을 좌파 여조라고 폄하하는 보수들도 속으로는 더 이상 현실 부정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일부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 관계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론조사 꽃 결과 믿을 수 있냐. 근데 그분들이 실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샤이 표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갤럽을 예로 들자면 갤럽이 지난주 정당 지지율이 45대 24. 물론 이제 서울 지역만 하면 표본 오차가 좀 크게 벌어지죠. 근데 그거 가지고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많이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보도하면 안 일반인들은 되죠. 구분 못해요 그렇게. 그렇죠. 반대 입장도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0%가 나온 적도 있어요. 갤럽은. 그래서 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근데 네. 호남에서 0%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막 보도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 45, 민주당 24 나오면 이거 가지고 보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아니 이게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조금씩 틀려요. 네. 당연히 네. 틀린데 갤럽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항상 갤럽만 보도하냐고. 아니 여론조사 꽃은 총선 직후에 이제 많이 보도할 거라니까요.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향적 언론에 대해 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이악 물고 인용 보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퍼나르는 수밖에 없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저관여층들은 적당히 언론을 보며 누가 우세한지 보고 이길 것 같은 쪽에 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 주안점인 것을 감안해보면 조금의 표 손실조차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청산이며 대세는 민주당이란 것을 더 많이 알려 이번 총선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